아이돌 중에 가장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아이돌을 꼽겠지만 저는 단연코 지드래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드래곤이 한국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력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2017년 이후 솔로 활동을 하지 않던 지드래곤이 2024년 파워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를 기다리던 팬들의 반응은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의 컴백 무대를 본 연예인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오늘 파헤칠 곳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된 지드래곤입니다. 사실 지드래곤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맥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90년대 초반 날개 잃은 천사, 3-4 등의 곡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룰라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룰라는 빠른 비트, 화려한 댄스, 강렬한 패션 스타일로 당시 문화 아이콘이 되었죠.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꼬마 룰라라는 어린이 댄스팀이 결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죠. 그런데 여기에 숨은 보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지드래곤이었죠. 꼬마 룰라로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보인 지드래곤의 당시 나이는 고작 5살이었습니다. 평소 끼가 다분했던 지드래곤은 어느 날 가족들이랑 스키를 타러 갔는데 댄스 대회가 열렸고 이곳에서 1등을 하는 바람에 꼬마 룰라 멤버로 발탁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심사위원이 SM의 수장 이수만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꼬마 룰라의 활동은 오래 가지 못했지만 지드래곤은 8살 나이로 SM에서 본격적인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5년간 연습 생활을 충실하게 하던 지드래곤은 어느 날 이 회사와 내가 맞지 않구나를 느끼고 2001년 YG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지드래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전까지 SM에서 주로 아이돌 스타일의 트레이닝을 받았다면 YG에서는 힙합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YG의 선배 래퍼들과 함께 연습하며 힙합 정신과 음악적 색깔을 키워나갔고 이때부터 랩 작사, 작곡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티스트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 혹독한 연습생 시절에도 지드래곤은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2001년 힙합 앨범 2001 대한민국에 참여해 권지용이라는 본명으로 힙합 바이블이라는 곡에서 피처링을 하는가 하면 YG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YG 패밀리 콘서트나 피처링 등으로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았죠. 그리고 2006년 마침내 빅뱅의 리더로 데뷔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드래곤은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작곡과 작사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아이돌이 직접 음악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그는 데뷔 1년 후 빅뱅의 대표곡 거짓말을 직접 작사 작곡하며 히트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후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며 K-팝 산업에서 아이돌 프로듀서라는 개념을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패션 분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지드래곤이 입거나 사용하는 제품은 순식간에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그의 패션 스타일은 국내를 넘어 세계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바로미터가 되었죠. 오죽하면 GD룩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GD 패션은 그 자체로 브랜드화가 되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지드래곤이 패션 업계에서 더욱 입지가 확고해진 계기는 2013년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와의 만남 이후부터였습니다. 칼 라거펠트가 직접 지드래곤을 지목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극찬했고 이후 샤넬의 공식 행사에 초청받는 등 패션계에서도 입지가 더욱 단단해졌죠. 실제로 지드래곤은 샤넬, 지방시, 생로랑 같은 명품 브랜드의 공식 행사에 공식 초청받으며 현재는 글로벌 패션계에서도 알아주는 셀럽인데요. 2012년 이후 파리, 밀라노 등 세계 4대 패션 위크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해 글로벌 패션 인플루언서로서의 위상도 다지는 중입니다. 이렇게 음악과 패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승승장구하던 지드래곤은 2016년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피스-1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피스-1은 단순한 의류 브랜드가 아닌 지드래곤 자체를 브랜드화시킨 예술적 표현의 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시회도 개최하며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갔죠. 그런데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가던 지드래곤은 2017년 활동을 끝으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역 후 각종 구설수와 논란에 휩싸이며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러다 2024년 11월 마마 무대에서 무려 7년 만에 신곡 파워와 홈 스윗 홈을 대중에게 선보이며 화려하게 컴백한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또 올해 초 프랑스 영부인 마크롱 여사의 초청을 받아 파리 라 데팡스 아레나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 참석해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이때 현지 반응이 너무 뜨거워 방송 순서까지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국뽕을 한껏 차오르는 기분인데요. 최근에는 굿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프로듀서가 되어 한 해를 빛낸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함께 그 해를 기록할 만한 노래를 만들어내는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중에게 더욱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드래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점이 이렇게 오랜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지드래곤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전혀 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매번 하는 일마다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죠. 대체 지드래곤이 가진 브랜드 파워의 비결은 뭘까요? 사실 그 핵심에는 독보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지드래곤은 음악, 패션,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어요. 흉내내기 어려운 독창성이 바로 그의 가장 큰 무기였던 거죠. 또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콘텐츠화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심지어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모두 이슈가 되고 트렌드가 되었죠. 이런 전방위적인 콘텐츠 생산력은 그를 단순한 셀럽이 아닌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지드래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같은 스타일을 고수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과 대중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죠.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엘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나를 만든 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드래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칙? 저는 무시합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그게 저의 원칙이에요. 이처럼 기존의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을 추구하며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온 것이 그를 단순한 트렌드 팔로워가 아닌 트렌드 세터로 만든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명의 아티스트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된 지드래곤. 어쩌면 지드래곤의 진짜 성공은 사람들이 그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가 상징하는 가치와 스타일을 동경하게 만드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브랜드의 힘이 아닐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